안녕하세요. 자,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 기초서는 262페이지 법률행위 관련 파트를 좀 펴시고 나머지는 저를 좀 보세요. 민법이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내지는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민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인 권리에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권리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주택을 갑이라는 집주인, 집을 팔았으니까 매도인하고 을이라는 집을 사는 매수인 사이에 이렇게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내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매수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민법은 규정을 합니다. 또 내지는 갑이라는 임대인과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려주는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임대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매도인이 자기 집을 팔면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민법이라는 법은 이런 겁니다. 권리와 의무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와 의무의 변동에 대해서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집을 사고 팔면 갑에게는 어떤 권리의 변화가 생기는지, 의무의 변화는 무엇인지, 물론 통상적으로 권리는 의무를 포함하니까 이것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또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걸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요 법률 관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주차 할 때 사회생활 관계에는 법률 관계가 있고 법률 관계가 아닌 게 있다. 그래서 법률 관계란 법적인 권리, 의무가 있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 부르고, 그 법률 관계와 대응되는 네 글자, 인간관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부른다. 그럼 결과적으로 항상 민법상 용어 정리할 때는 요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다. 권리의 변동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부연 다른 뭐죠? 잔소리 같긴 하지만 한번 의미를 좀 보세요. 보통 예를 들어서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민법이 2차로 논술 문제로 주어져요. 논술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란 매수인 사이에 4월 1일 날짜에 1억짜리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은 아직
미납이 중도금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잔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요 주택이요 4월 10일 태풍이 부는 바람에 태풍에 의해서 요 집이 전부 멸실되었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랬을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세요 라는 식의 지문이 보통 민법을 보는 2차 논술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2차 논술은 민법 논술은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야. 법률 관계를 논하래. 그러면 법률 관계를 논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안의 경우에 갑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으며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적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1. 갑은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2. 을은 갑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3. 매수인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고 매수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5. 결론. 그래서 어찌합니다. 라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것이 민법 논술 문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법률 관계를 논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가 있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다. 따라서 법률 관계를 논하라는 얘기는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권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이 변화하는 과정을 적으셔야 돼.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 말이고 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가 다 각기 달라버리면 이건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의 변동이란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고 좀 줄여서 표현하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권리의 변동에는 법률 관계 권리의 변동에는 좀 세부적으로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가 소멸된 경우도 있어요. 요걸 토탈해서 통틀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또 내지는 이 법률 관계의 변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에 효과가 발생했다는 말을 씁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칠판 보셔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해요. 매도인은 매매대금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이 법률 관계의 변동 내지는 법률 효과 발생의 결론이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항상 이게 민법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가 아에서 야로, 야에서 야로, 야에서 에로 바뀐다. 근데 이 미미한 차이를 여러분이 딱 보고 읽으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시험은 나오지 않아 이런 것들. 뭐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줄여서 권리 변동이라 부르고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법률 관계 변동이라 부르고 법률 관계 변동을 법률 효과의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단어를 이해했을 때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배우는 과목이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성격이 좀 나름대로는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약간 후회가 되긴 해요. 실은 애들한테 제가 애를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놈한테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큰 놈을 키울 때는 저는 결론만 원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앞에 잡스러운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잡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앞에 얘기가 많아지면 이게 변명이야, 변명.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전공은 아니지만 민법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각설하고 1절 치우고 2절 치우고 결론이 뭔데? 결론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상담을 제가 변호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이 직접 이렇게 뭐 문제를 가져와요. 문제를 저한테 상담을 해.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상담을 해요. 남편이 지금 한 달째 주말 되면 낚시를 간대요. 이놈 인간 어떻게 좋니?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혼했던 그 과정 어떻게 만나고 제가 그거 듣고 싶겠어요? 애가 몇 명인지 알고 싶겠어?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별 얘기를 다 해. 그리고 지금 남편이 지금 예를 들어서 4주째 지금 토요일 일요일 집에 안 돌아오고 낚시만 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늦게 온대. 그리고 뭐 자기가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 뭐 고기를 잡아왔는데 고기가 뭐 이빨이 두 개 걸렸다는 이 낚싯바늘에 두 개 걸려가지고 이게 잡은 건지 사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둥. 그래서 수험생이니까 제가 우리 그래도 제 고객이잖아요. 저를 또 이렇게 월급을 주는 고객이다 보니까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줍니다. 그냥 갑다 하고 들어줘요. 그냥 뭐 인격 수행한다고 들어주는데 어쩔 땐 진짜 짜증이 좀 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혼을 하시겠다는 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게 꼭 이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낚시를 안 갈 방법이 없을까? 아니 그럼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어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혼하시면 제 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성격이 제가 좀 이렇게 못됐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일단 결론부터 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론이 뭔데요? 사설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합시다. 현재 고객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와서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돼. 그 친구하고 만나는 그 뭐 라인들, 친구를 대하는 마음들 기타 등등 다 그냥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친구한테 떼인 돈 받고 싶어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격이 너무 급하대. 너무 급하대.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아니 그러면 결국은 법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을 내야 결론을. 어쨌든 간에 민법은 결론의 과목이다. 끝을 내, 끝을. 태풍이 불어서 집이 완파되었다. 그러면 태풍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거 알 필요 없잖아 지금. 어디서 알 필요 없잖아요 지금. 태풍이 어디서 발생해가지고 다등등 알 필요 없잖아. 완파됐다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결론을 내야지 결론을.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내는 과목이다. 이 결론을 결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부른다. 즉 내가 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자 갑니다. 이쪽 갈게요. 그러면 뭐든지 결이 있어야 되냐면 결론이 나오려면 결론에 이르는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 그렇죠? 헷갈리니까. 그러면 자 갑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결과라는 게 발생해요. 요게 그 사회 시간에 들어봤던 인과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 사회과학이든 뭐 자연과학이든 원인이 없이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학문적으로. 그렇죠? 우연도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민법적으로 인과관계라고 부른다. 자주 들어볼 거에서 원인에 의한 결과 발생을 뭘 한다? 인과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결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 효과의 발생이다. 법률 효과의 발생이다.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다. 다른 말로 권리의 변동이다. 다른 말로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했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취득한다는 효과가 발생했네요. 결과가. 그러면 원인은 왜 그랬어? 원인은 예 맞죠. 매매 계약이라는 이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매매 계약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이라고 부른다면 소유권 취득을 결과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그러면 결과를 우리는
민법 시간에 법률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그러면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의 변동, 바뀌는 것이고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고 법률 관계가 바뀌는 것이고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것이냐? 이 매매 계약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요걸 우리가 네 글자로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대요. 아, 요건이구나. 요건. 그러면 요건. 우리가 요건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갖추어졌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요건이라고요. 자, 우리가 결론. 자, 우리는 24회 주택관리사 보라는 시험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어. 그럼 결과가 얼리면 원인이 있어야죠. 그 원인이 뭐야? 원인. 자, 1번 방문가게 등록하셔야지. 그렇죠? 이거 등록남 합격이 아니죠. 설신제 민법 강의를 들어야죠. 그렇죠? 또 세 번째, 신교수의 시설 강의 들으셔야죠. 세 번째, 신은미나 김양수 교수의 회계 강의 들으셔야죠. 더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요게 법률 요건이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합격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원인과 결과로 구분해보자. 법적으로. 그래서 결과를 법률 효과의 발생이라 부르고 그 전 단계를 원인이라고 불렀을 때 이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네요. 자, 보세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요 효과만 놓고 보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 결론은 수만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증여를 받아도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 가다가 주인 없는 물건을 주술 수도 있어.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즉 원인은 수만 가지지만 결론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를 발생하는 그 원인은 수만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매매 계약과 같이 의사표시를 매결해서 소유권을 취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처럼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그 법률 요건 원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민법 총칙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바뀔 수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바뀔 수 있다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될 수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관계가 변동될 수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 관계 변동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다른 문제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다른 각도입니다. 자, 갑이라는 집주인이 매수인에게요, 내 집을 팔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1억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1억 원에 팝니다 라고 청약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약간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오를 걸 생각해서 아니면 집이 좋아서 좋습니다,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1억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1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억에 대한 청약과 1억에 대한 승낙이 일치되는 바람에 사겠다는 사람도 1억 원, 팔겠다는 사람도 1억 원, 청약과 승낙이 합치에 의해서 1억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매도인은 계약대로 1억에 대한 매매 대금을 취득할 것이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 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1년에 매매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죠.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사겠다 팔겠다 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매매 대금 다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 넘어가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이 1년의 과정이다. 그러면 자, 요 과정 중에서 결론이 뭐야? 결론 요거네. 결론이잖아요. 결론. 다른 말로 니꼬루 법률 효과 발생. 법률에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원인은 뭐 있어? 원인. 오케이. 매매 계약의 체결. 다른 말로 청약과 승낙의 일치. 다른 말로 오케이. 법률 요건 충족. 요건 충족했어. 요건 충족. 자, 칠판 보셔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1억에 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수인이 1억은 너무 비싸요. 9천이면 살게요. 9천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했나요? 불일치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질문. 사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1억에 팔겠습니다. 매수인은 9천이면 사겠대요. 9천이면 사겠대. 그러면 9천이면 사겠대라고 했어. 의사는 표시했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칠판 보셔봐. 결론. 원인은 매매계약 체결, 청약과 승낙의 일치. 다른 말로 법률 요건 충족했어.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자,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이라는 결론을 발생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은 방문각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했죠 이미. 일단은 하나의 요건은 충족됐어. 두 번째 요건, 제 민법학을 들으셔야죠. 충족됐지. 하나 더 충족.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것과 공부는 다른 문제예요. 제 중학교 2학년 아들 열심히 했대, 공부를. 그래서 뭐 어떻게 열심히 했냐 물어보니까 오늘 수업 4시간 듣고 왔대요.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아들아, 수업을 듣는 것과 공부는 다른 문제다. 수업을 듣는 것과 공부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 공부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지, 모든 강사가 이해는 시켜줘요. 물론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재미는 없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모든 강사가 나름대로 현학적 허세를 부려가지고 이해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해요. 물론 어느 쪽에 저 치중하느냐, 이해에 치중하느냐, 재미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은 재미에 치중하는 강사가 훨씬 더 일타 강사로 치부받는 이 세상에서 저는 재미보다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방문각에 등록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이것만 가지고 합격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건은 존재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결론이 발생하기 전에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원인은 매매계약 체결인데,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요 청약과 요 승낙을 뭐라 부를 것이냐, 요걸 뭐라 부를 것이냐. 그래서 요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즉 법률 사실은
각각의 청약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승낙하겠다는 의사표시다. 따라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해요. 3단 논법이에요, 지금. 자, 일단은 하나하나씩 다 모아보자. 그럼 칠판 보셔봐. 합격이라는 효과를 발생하려면 첫 번째 방문각 등록. 그렇죠? 그리고 동영상이든 인강이든 수업을 충실히 듣는 거. 하나 더. 수업 말고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시는 거. 3박자를 모두 갖췄을 때,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비로소 합격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방문각 등록이란 요 하나의 사실, 요 하나를 뭐라 할까? 요걸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고요. 자, 어렵습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충족시켜서 원인을 만든다. 그리고 결론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단순하게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집이 무너질 확률이 적어요. 바람도 세게 불고 집을 지은 자재도 부실할 수 있고, 그렇죠? 하필 3일 전부터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졌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원인이 되어서 집이 붕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한 3,000년 만에 한 번씩은 강풍 불어서 멀쩡하게 집안도 튼튼하고 건물도 기가 막힌데 무너질 수 있겠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이 되는 순간 원인 발생이라고요. 그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원인을 이룬 요걸 뭐라 할 것이야? 요걸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청약 하나만 놓고 보자. 승낙만 놓고 보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원인을 제공했다 볼 수는 없죠. 칠판 보셔봐. 제 얘기 들어보셔봐. 사안의 경우에 1억의 청약, 9천의 승낙. 그러면 9천이면 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승낙은 있나요? 있지. 없다고 하지 마시라고. 승낙은 있는 거지. 9천이면 살게요. 승낙은 있잖아. 다만 중요한 것은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한 것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개개의 사실은 존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건물의 자재가 튼튼하다면 어지간한 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따라서 강풍이 불어도 집이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모든 집들이 바람만 불면 다 넘어가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사실만 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요인들하고 합쳐졌을 때 비로소 원인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죄송해요. 결론.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작년에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불합격 결론이 발생했잖아.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자, 여기서 원인은 핑계예요. 떨어진 핑계. 예,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제가 코로나 걸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저희 집안도 코로나 다 걸릴 것이고, 그러면 저는 어차피 하는 일이 없는 백수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없는데 제가 걸리면 아내가 걸리고, 아내가 집안의 기둥인데 아내가 걸리면 직장 못 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못했습니다. 코로나. 두 번째 열심히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하필이면 시험 전날 아팠던 거야. 하필이면 시험 보기 전에 뭐 부모님 내지는 친척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하기 싫었던 거죠. 공부하기 싫은 거야. 에이, 자격증 따서 뭐 할 거냐, 취직도 안 된다는데, 이런 마음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모아져 가지고 불합격의 결론이 발생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진짜로 이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제일 안타까운 거, 시험 보기 전에 꼭 누구 아프셔서 돌아가세요. 진짜로 시어머니, 아버지, 엄마 5월달에 돌아가셔, 6월달에 돌아가셔. 시험은 내일 모레 코앞인데. 근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서 좌절해서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은 같은 환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붙고 어떤 분은 떨어지는, 그 차이는 뭐냐? 다른 요인들이 충족 안 됐으니까, 충족됐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야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 요 얘기를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모든 민법적인 문제는 저렇게 풉니다. 이제 앞으로. 아, 그래서 칠판 보세요. 법률 사실이 있다. 이것이 모여서 법률의 요건을 충족을 시켜버리면 그렇게 원하는 법률의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한다. 자, 앞으로 제가 민법 총칙 기본 과정할 때 아마 11월 달 첫째 번째 주 정도에 물건 끝나고 나서, 법인 끝나고 물건 끝나고 할 때 요거 할 것 같아. 그래서 자, 머릿속에 사진 찍습니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률 효과라는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법률 요건이 요게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뭐냐? 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이걸 법률 사실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효과 발생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했냐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론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에 대하여 매수인 을, 아니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 그럼 원인은 뭐냐? 원인은 따져보자. 원인은 하나는 1번 가장 이상적인 거, 을이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요건,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그렇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을 수 있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요 매매 계약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한번 볼게요. 매매 계약은 자 보세요. 청약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청약도 있고 승낙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지. 그렇죠? 청약, 승낙 일치는 매매계약의 체결이에요. 다만 청약도 있을 수 있고 승낙도 있을 수 있어. 이때 요 청약만 넣고 보자. 요놈을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 승낙만 넣고 보자. 요걸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고요. 상속은 어떻게 일어나요? 상속은 예, 맞습니다. 상속 일어나려면, 자 1번 상속 일어나려면 일단은 누군가는 죽어야죠. 아버지 죽어야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셔. 죽어야 돼. 더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살아있어야지. 상속인은 살아있어야죠. 세 번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집이 있어야 집이.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상속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 피상속인의 사망, 요놈을 우리를 뭐라 부를까? 요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 부를 거라고. 자,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하나씩의 개별적인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그것들이 1번, 2번, 3번이 모두 모여버리면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Understand? 다시. 법률 사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청약만 가지고, 다시 칠판, 청약만 가지고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아요. 야, 내가 내 집을 너에게 1억에 팔게. 청약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 발생하지 않아. 내가 네 집을 구체에 살게. 나는 승낙만 가지고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 효과 발생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사를 합치해야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요 개념이 제일 어렵고 심오해요, 실은. 그래서 법률 사실이 있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잠깐만. 자, 우리가 배우신 분들 한번 들어보셔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나중에 배울 건데 시효취득이 시효취득.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 시효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땅을 20년간 점유하셔야 돼. 20년간. 소유사에 있어야 되고 평온해야 되고요. 공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이걸 법률 사실이라 부르고 그걸 모였을 때 취득 시효권이 완성이라 불러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시 결론 자 봅니다. 결론이 뭐냐? 법적인 부부가 되었대. 부부. 그러면 법적인 부부가 되려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돼? 혼인식 말고 식장 들어가는 말고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청혼하셔야지. 그리고 나도 너 좋아 라고 승낙하셔야죠. 요게 법률 요건이야. 그리고 혼인 신고하셔야죠. 동사무소 가서. 그러면 청혼과 승낙의 일치와 혼인 신고가 법률 요건이라고. 그럼 여기서 요 신고만 따로 떼 가지고 뭐라 부를 것이냐? 요걸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제가 의미를 전달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문과생이라 정확한 명칭은 몰라요. 분자 원자? 원자보다 더 세밀한 게 분자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자 분자가 모여서 원자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생명체가 탄생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 사실 하나씩의 사실들이 모여서 효과를 발생시킬 만한 요건이 충족이 되는 순간 결론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민법은 결론을 배우기 위한 과목이라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부터 배워야지. 법률 사실부터. 그래서 청약이 무엇인지 승낙이 무엇인지 배운다고요. 다만 우리는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상속이라는 취득시효라는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법률 요건 관련해서 법률 행위 파트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쉬었다 오겠습니다.